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좀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께서 사실 어려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다른 대표가 있었어도 아마 지금쯤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스스로 진 것이고 그런 결정은 저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한 용기 있는 희생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표가 짊어져야 되는 몫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과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 건 이상하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지지율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대표로 있었어도 아마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당대표라고 하는 숙명적인 위치가 결국은 집권당의 대표로서 어떤 그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것이 이제 민심이 선거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뭐 당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가 또 더 크게 무겁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이번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계기로 해서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또 그 당에서 해야 될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까지는 물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당과 정부의 일체 단합 이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일부는 지나치게 대통령실의 기류만 살피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유리돼서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자성의 계기가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해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적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좀 선우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좀 그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뭐 정재원 의원이 버스를 대거 동원을 해서 세를 과시를 하고 어떤 권력자의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 것인지 또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압박한 것인지 또 김기현 대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사실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었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11일에 그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개연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뭐 그런 한겨레 신문이 어떤 누구 말을 듣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저도 뭐 언론 출신인데
그런 보도가 전혀 무슨 뭐 소설처럼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게요. 예. 적어도 그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주요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누군가가 그런 정도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참 이게 만일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다면 네. 여전히 국민의 민심을 좀 잘 못 읽는구나.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당을 끌어왔던 분들이 네.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구나. 어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미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대표를 자꾸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그 당시에 대안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대표를 시켜놓고 뒤에 2선으로 3선으로 물러나서 여전히 그 대표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대표로 있으면 그 대표가 지금까지 짜온 또 나름대로 그동안의 쭉 선거의 여러 가지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네.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만일 대표가 그만두면 그 부분이 이제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네. 한두 분이 일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정하에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정반대로 대표직은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이런 선택은 일종의 항의 내지 뭐 저항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김 대표께 그런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불출마나 혹은 험지 출마가 아니다. 결국은 정치를 우리가 하는데 정당이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에서 누가 심판을 합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가 사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바꿔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얼굴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컨텐츠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지 않는 시나리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 대표가 옳은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율산에서 다시 출마하겠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선언을 하면 네. 영남 몰가리는 어떡하냐, 공천 쇄신 이미지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바로 따라붙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이번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분은 다 응분에 네.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예. 국회의원 출마 여부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일 일각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고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가중처벌을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중처벌입니까? 당연하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까? 당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자꾸 모든 책임을 당대표한테 지게 하고 울산에도 출마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표직 사퇴를 했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의원님? 비대위로 가야죠. 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정말로 누구도 예. 정말 악마라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 지금 민주주의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대한민국의 명운이 내년 총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겨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또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적어도 승리하는 상황, 이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 경험이 좀 많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갖고, 네.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저 이미지만 가지고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 정치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조건이면 한동훈 장관은 최소한 아니겠네요, 그러면?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아직은 정치 경험이 훌륭하고 이미지도 좋고 나름대로는 보수에서 소구력이 있지만, 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런 말하자면 정치 경험이 없고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사람이 오면, 네.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름의 컨텐츠를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진 분이 오셔서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나 김한길 그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치 경험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한 장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른 쪽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그 용산 관련해서 미련이라는 표현을 쓰신 바가 있었는데, 용산 입장에서는 당의 어떤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걸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공천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당을 장악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지금 비대위로 가고 지금 당의 혁신을 하고 변혁하고 하는 부분과 네. 맥을 달리하는 거다. 그런 차원이라면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도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대통령의 비서실은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네네. 그런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과 연속 선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당정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악력을 발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아마 내년 총선에 중대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용산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네. 사실 선거 과정이거든요. 사실 예비후보 등록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는 선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딱 일정에 맞춰서 김건희 특별법을 사실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의 총선용 당리당략적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옳은 일도 선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이 특검법의 거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거부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거부하는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